안녕하세요. 이번 이 시간에는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통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관절염은 아니죠. 먼저 이 통증이 정말 관절 자체에서 오는지 아니면 관절 주변의 구조물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 나누고 이제 필요하면 관절 천자를 통해서 이제 그 윤활액을 확보를 해 그 분석을 해서 감염, 결정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 통증이 관절 안에서 오는가 아니면 관절 주변에서 오는가. 그래서 관절 자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관절 주변의 근육, 힘줄인데 피부, 신경 이런 문제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관절성 통증이라고 하면은 관절성 통증은 말 그대로 관절 자체의 어떤 구조물에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활막액, 연골, 관절낭, 관절 내계뼈, 인대 이렇게 관절을 이루는 어떤 내부의 핵심 구조물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관절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비관절성 통증은 관절 그 자체가 아니라 관절 주변의 구조물에서 오는 통증이에요. 예를 들면 근육, 힘줄, 인대, 볼사, 신경, 피부, 관절 주위의 어떤 연부 조직이라던가 이런 주변 구조물에서 오는 통증을 우리는 비관절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절성 통증은 보통 통증이 관절 전체에 걸쳐서 되게 넓고 깊게 느껴져요. 그리고 관절의 어떤 능동 운동과 수동 운동이 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붓기, 관절액 증가, 변형, 불안정성 이런 같은 관절 자체의 이상 소견이 또 동반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비관절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관절 자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위에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능동 운동은 아플 수 있지만 이제 검사자가 직접 움직여주는 그런 수동 운동은 좀 제한이 좀 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능동 운동은 제한되지만 수동 운동은 수동 운동은 그렇게 막 그 관절성 통증처럼 제한이 되진 않고 덜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진짜 관절염처럼 관절 자체가 막 붓거나 변형되거나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드물고, 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절성은 어떤 경첩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이라고 치면 비관절성은 문 경첩 자체는 괜찮은데 문 주변에 고무나 손잡이나 바깥의 연결 부위가 문제가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관절성 통증이면 통증이 깊고 전반적이다. 그리고 능동, 수동 운동 모두 제한되고 그리고 이제 swelling, effusion 그리고 deformity가 가능하고 비관절성 통증이면 특정 부위의 특징, 특정 부위 그리고 능동 운동이 더 두드러지게 제한이 되죠. 이거는 수동 운동은 비교적 보존이 되고요. 네, 그리고 swelling, effusion, deformity 이런 진짜 관절에 대한 이런 거는 드물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관절통을 볼 때 이게 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관절 주변 구조물 문제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이게 관절염이 염증성인지 아니면 비염증성인지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염증성,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질환의 어떤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관절 안에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활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는 RA 그리고 크리스탈 아트라이티스 일부 그리고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 그리고 소리아틱 아트라이티스 감염성 관절염. 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비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관절이 닳거나 구조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대사성, 퇴행성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오 아트라이티스 그리고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그리고 헤모크로마토시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먼저 붓기, 발적, 열감, 압통 이런 염증성이면 이런 염증 징후가 뚜렷한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비염증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하죠. 그래서 붓기, 발적, 열감, 압통 이게 염증성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뻣뻣한 시간과 조조강직이 있는지 여부가 되게 감별할 때 중요한데 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조조강직이 이제 1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조조강직이 시간 이상.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아요. 조조강직이 1시간 미만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염증이 있으면 파음새 관절이 굳고 움직이면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하면 나아지는지, 쉬면 나아지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 오히려 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쓰면 더 아프고 좀 쉬면 나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성은 이제 활동하면 호전이 되고, 그리고 이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휴식으로 호전이 되고, 네. 그리고 전신 증상은 염증성이면 이제 전신 염증이 같이 있어서 발열, 체중 감소, 피로감 이런 전신 증상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신 증상이 좀 상대적으로 드물죠. 딱 특정 부위만 아프게 되죠. 그리고 이제 ESR이랑 CRP 이 수치로도 봐야 되는데, 염증성일 때 상승하는 대표적인 수치가 ESR이랑 그리고 CRP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염증성일 때 상승하는 거고, 비염증성은 이게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정상. 네, 그래서 염증성 관절염은 관절 안에서 실제로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붓기, 열감, 압통이 더 뚜렷하고 또 아침에 오래 뻣뻣하고 움직이면 좀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전신 염증 때문에 피로, 체중 감소라던가 발열 같은 증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ESR과 CRP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반면에 비염증성 관절염은 주요 퇴행성 변화나 기계적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쉬면 나아지고 아침 강직도 짧고 ESR과 CRP도 되게 정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단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순서인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관절통 환자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사람이 관절성인가 비관절성인가, 그리고 관절성이면 급성인가 만성인가, 만성이면 염증성인가 비염증성인가, 염증성이면 몇 개의 관절이 침범됐는가, 그리고 대칭성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 통증이 있다고 할 때 이게 관절 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관절 주변에 있는 건지를 먼저 봐야겠고, 만약에 관절 주변에 있으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외상이라던가 힘줄염, 윤활낭염,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잘 안 써지네요. 그리고 관절 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6주 이내인가 아니면 6주 이상인가, 그리고 이제 급성일 때는 감염성이나 아니면 통풍 아니면 가성통풍, 만성일 때는 또 이게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를 봐야 되는데, 염증성이면은 이제 또 다관절인지 아니면 관절 몇 개만인지, 뭐 4개 미만, 4개 이상 이렇게 또 나눠지겠고, 비염증성일 때는 뭐 골관절염이라던가 골괴사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겠고, 다관절일 때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전신 홍반 루푸스, 그리고 소수관절 4개 미만일 때는 건성관절염이나 아니면 척추관절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알아두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확실하지 않는데 6주가 좀 애매한데, 아마 6주는 그래도 만성 쪽으로 보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단 알고리즘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절 천자에 대해서도 한번 훑어보고 싶은데, 이게 특히나 급성 모노아르트라이티스에서 좀 핵심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절 천자가 뭐냐면 관절 안에 바늘을 넣어서 그 윤활액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뽑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절 천자. 이게 이제 이걸 왜 하는가, 관절 천자를 그럼 왜 하는가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그 결정 유발 관절염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해요. 통풍이나 가성 통풍, 그리고 감염성 관절염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 예를 들면 septic arthritis 같은 거, 그리고 또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관절 천자는 관절 내의 윤활액 이거를 채취해가지고 분석하는 검사고, 특히나 급성으로 붓고 아픈 관절에서 되게 중요하죠.
통풍 같은 결정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감염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염증성 관절염인지를 구분하는 데 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 일단 정상이 있겠죠. 정상은 색깔이 없어요. 무색이고 그러니까 투명하고 그리고 점성도 높습니다. 왜 점성이 높냐면 정상 관절에게는 이제 그 하이알루로네이트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정상 관절에게는 그래가지고 점성이 높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연한 노란색이에요. 연한 노란색이고 또 비교적 투명하고 또 얘도 점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OA 같은 그 비염증성은 세포수가 많지가 않아서 점성이 또 크게 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연한 노랑, 비교적 투명, 점성 깨지지 않죠. 그리고 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더 진한 노랑이겠죠. 그리고 혼탁해질 수 있고 염증성이기 때문에 점성도 낮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점성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염증 세포가 좀 많아가지고 히알루로네이트가 파괴되기 때문에 점성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화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색을 띄어서 외상이나 출혈성 질환 등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맑고 되게 끈적하면은 정상이나 비염증성 쪽이다. 그리고 탁하고 묽어지면 염증이나 감염 쪽이다. 빨갛다면 출혈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나 비염증성 윤활액은 비교적 투명하고 점성이 높고 근데 이제 염증이 심해질수록 세포수가 증가하고 히알루로네이트가 파괴되면서 점성이 낮아지고 혼탁해진다. 감염성 관절염에서는 특히나 더 불투명하고 탁한 그런 화농성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 혈성이면은 외상이나 출혈성 질환을 생각해야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시노비얼 플루이드 WBC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정상이 2000이거든요. 2000 그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PMC가 25% 미만이고 염증성도 같아요. 네, 비슷한 범주로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염증성일 때는 HbC가 2000보다 많고 PMN이 75% 이상일 때 세포수가 올라가고 이제 뉴트로필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화농성일 때는 2000이 아니라 화농성일 때는 5000보다 높아요. 그리고 똑같이 75% 이상이고 이런 수치가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는 감염성 관절염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수치만으로 100% 확정은 아닌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서 예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치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혈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 다양하겠죠. 그냥 혈성의 핵심은 적혈구가 많아서 붉게 보인다. 네, 그래서 이런 결정 분석은 가성 통풍에서도 중요해요. 네, 이제 통풍 같은 경우에는 모노소듐 유레이트 그리고 가성 통풍은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 그래서 관절천자로 결정까지 봐야지 확진에 가까워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관절이 갑자기 붓고 아프고 빨개요. 그러면은 뭐 통풍일 수도 있고 가성 통풍일 수도 있고 세균 감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는데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관절 천자랍니다. 그래서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원인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제 모노소듐 유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결정을 보는 거니까. 근데 그 결정 모양이 바늘처럼 길어요. 그래서 빛에서 되게 노란색을 띠고 그렇게 바늘처럼 긴 모양을 띠면은 통풍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고 마른 모 모양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좀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은 얘는 가성 통풍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크리스탈을 보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확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람염색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관절염에서 항생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윤활액의 WBC 수는 염증 정도를 반영한다. 정상과 비염증성 관절액은 보통 이제 WBC 2000 미만이고 염증성 관절액은 2000을 이제 넘어서고 호중구 비율도 증가하죠. 네, 특히나 화농성 그 감염성 관절염에서는 이제 WBC가 5000이 아니라 5만입니다. 제가 명 하나를 빼먹었는데, 네, 이제 화농성에서는 당연하겠죠. 화농성이잖아요. 감염성 관절염에서는 WBC가 5만 이상으로 매우 높고 호중구가 되게 우세한 경우가 많다. 또 이제 관절액에서 결정을 확인을 하면 통풍인지 가성 통풍인지 그 진단에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람 염색은 감염성 관절염에서 원인균 추정과 그리고 항생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통 환자를 평가할 때 먼저 이 통증이 아까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관절 자체에서 오는지 아니면 관절 주변의 근육 힘줄인데 점액낭 같은 구조물에서 오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 관절성 통증은 깊고 전반적으로 아프고 능동, 수동 다 제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관절의 붓기나 관절의 증가, 변형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비관절 통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국한되고 능동 운동은 아프지만 수동 운동은 비교적 보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만약에 관절성 통증으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해봤는데 관절 내인 게 이제 판단이 되고, 이제 만성이면은 염증인지 비염증성인지를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염증성 관절염은 붓기, 열감, 압통이 뚜렷하고 조조강직이 길고 움직이면 오히려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ESR, CRP 이런 수치들이 상승하고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하지만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휴식으로 호전되고 조조강직도 짧고 ESR과 CRP도 정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단 접근이 먼저 관절성인지 비관절성인지 구분하고, 관절성이면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확인하고, 그쵸? 6주를 기준으로. 그리고 급성 관절염에서는 감염성 관절염과 이제 통풍, 가성 통풍을 우선 감별을 하죠. 네, 그리고 만성 관절염에서는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 구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염증성이면은 그 침범 관절 수랑 대칭성 여부를 바탕으로 이게 뭐 루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인지 리액티브 아르트라이티스인지 스레이틱 아르트라이티스인지 네, 그리고 뭐 기타 뭐 스폰딜로 아르트라이티스인지를 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이런 관절 천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죠. 윤활액을 뽑아가지고 뭐 유관소견, 백혈구수, 호중구 비율, 결정, 유무, 그람 염색을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하면 통풍, 가성 통풍, 아까 우리 봤던 통풍, 가성 통풍, 네, 그리고 감염성 관절염, 그리고 염증성 관절염, 네, 비염증성 관절염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정상이나 비염증성 관절액은 정상이거나 비염증성 그 윤활액은 되게 투명하고 점성이 높지만 염증이나 감염이 심해질수록 혼탁해지고 점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이제 비염증성 관절액은 WBC가 2000 미만인 경우가 많고, 염증성은 2000 이상, 감염성은 5만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절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